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활동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자, 1강의 생명과학의 이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약간 어색한 부분들, 가설 연역적 방법의 실험 설계 부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다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2강까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대사에 대한 이야기, 생명활동 물질대사에 대한 이야기, 약간 이제 여기 수능 특강에 너무 살짝 나와서 이제 약간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하면 여러분들 ATP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P 관련되는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질대사 갈게요. 물질대사는 생물의 특성에서 두 번째로 나왔던 거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생물은 물질대사한다. 물질대사는 뭘 물질대사라고 했었죠? 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전부 다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는 결국에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는 화학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물질대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대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화작용. 자, 동화작용은 뭘 동화작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텍스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분자 물질들을 더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전부 다 물질대사라고 한다. 그럼 이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분자 물질들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저분자 물질들을 다 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더할 때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동화작용은 전부 다 어때요? 에너지의 흡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의 흡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동화작용은 다른 말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때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흡열이다. 열 말고 다른 에너지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관용적으로 우리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흡열 반응은 꼭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열 반응은 또 화학에서는, 동화작용, 흡열 반응은 화학에서는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환원 과정이다. 환원 반응, 환원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작용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이화작용 해야겠죠?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화작용이란 큰 녀석, 고분자 물질을 산산이 쪼개는 거야. 그래서 저분자 물질로 바꿉니다. 저분자 물질 여러 개로 바꾸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분자 물질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죠? 이 과정에서 온 거죠.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은 이렇게 모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네 발열반응입니다. 발열반응. 그리고 화학에서는 뭔가가 쪼개지기 때문에 산화반응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이제 예만 몇 가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동화작용의 예로 여기다 쓰고 설명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그렇죠. 광합성이죠.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 뭔가를 만들었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광합성 대표적인 동화작용으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 말고 요즘에는 광합성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생합성 과정이 있습니다. 생합성. 생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합성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 볼게요. 자, 이화작용은 이제 반대로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뭔가가 쪼개지는 과정. 쪼갤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큰 음식 먹어서 쪼개가지고 혈액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소화 과정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먹을 걸 먹죠? 그거를 호흡 과정을 통해서 쪼개면서 에너지를 내가 사용하려고 먹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 과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 얘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여기 뒤쪽에 나오는 거긴 한데, 물론 이제 작년에 2학년 때 여러분이 여기까지 배우셨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 한 번 하는 거랑 3번 하는 거랑 10번 하는 거랑 달라요. 앞부분이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뒤에 또 말씀드릴 거야. 자, 질소가 있잖아요. 이 질소를 생물이 꼭 흡수를 해야 돼요. 이 질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질소가 필요하죠? 암모니아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질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질소로 구성된 내 몸의 구성물질들을 자, 다시 질소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질소를 이용해서 질소로 구성된 내 몸의 구성물질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미노산 기억나세요?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했죠. 아미노산 뭡니까? 아미노끼를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 에시드, 아미노끼를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산에서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이 아미노산의 화학 구조가 여기다 썼다 지울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느흐, 쿠흐, HR. 지금 자주 보면 이제 외우게 될 거야. 자, 요게 요 질소 있잖아요, 질소. 그러면 우리가 질소를 흡수하면은 이걸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쓸 수가 있어. 다시. 자, 요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도 더하고 물도 더하고 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그럼 이 아미노산은 뭘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쭉 해서 단백질의 재료잖아요. 단백질의 재료가 돼. 그럼 다시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더해가지고 아미노산 만들었어. 화학 반응이죠? 이 화학 반응은 요런 재료들을 붙여서 만드는 화학 반응이죠? 그럼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 무슨 작용이라고 하면 되겠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 동이라고 쓸게요. 동. 다시 갈게.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 몇 개 필요해요? 되게 많이 필요하죠.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덕지 더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저분자 물질을 상대적으로 저분자 물질을 합쳐서 고분자 물질로 만드네. 뭡니까?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동화작용들. 다시 갑니다. 생물체 안에서 암모니아가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때요? 동화작용이 되는 거야. 동화작용. 됐죠? 자, 다시 이렇게 한번 가볼까? 단백질을요 쪼개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이 고기를 먹었어.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내가 소화하고 흡수하면 아미노산이 되고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쪼갰네. 이거 이화작용. 괜찮아요? 자, 다시 아미노산이 내 세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아미노산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하면서, 자, 앞에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아미노산을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하면서 얘네들을 쪼개서 날려버렸어. 그럼 얘가 남게 되죠. 그럼 남은 거 떨어져 나오겠죠. 쪼개졌네? 그럼 이거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됐죠? 자,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암모니아가, 질소가 또 어디에도 쓰이냐면 염기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가 뭐예요?
디옥시리보뉴클레이스 DNA,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RNA 그런 거 할 때 인산과 당과 염기가 더해진다 기억나십니까? 그 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데닌이나 구아닌이나 사이토신이나 티민이나 유라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해. 그럼 이 염기에는 역시 재료가 질소가 들어가요. 질소에 이산화탄소하고 물 붙으면 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재료들을 더했네. 무슨 작용이야?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 염기에 인산과 당을 합치면 뭐가 돼요? 그렇죠. 핵산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뭔가를 더했으니까 무슨 작용? 동화작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반대는요. DNA와 RNA를 쪼개는 과정 이화작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염기를 쪼개는 과정 이화작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학식을 막 외우시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냐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동화작용 아니면 이화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정의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동화작용 아니면 이화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369로 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동화작용, 얘는 광합성, 끝. 이화작용, 얘는 호흡, 끝.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모든 화학 반응들은 전부 다 동화작용, 모든 화학 반응들은 혹은 이화작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하나만 더. 얘는 많이 알아둘수록 좋은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들 항상성 유지 파트에서 혈당량 조절 기억나세요? 다시 항상성 유지 파트에서 혈당량 조절에 이런 게 나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 샵 1으로 할까요? 샵 1. 자, 두 번째 이해 한번 볼게요. 혈당량이라는 게 뭐죠? 혈당량. 다시 혈당량. 혈당량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피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 돼요? 자, 그러면 포도당들이 있어요. 자, 여기 포도당. 포도처럼 보여요? 포도당. 자, 포도당. 자, 피 안에 포도당이 있어요. 많아요. 포도당. 포도당들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포도당들을 버려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포도당은 내 에너지원이잖아. 쉽게 막 몸 밖으로 버리면 안 돼. 포도당이 있으면, 여분의 포도당이 있으면 저장을 해놓는 게 훨씬 좋아.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포도당들을 가지고 간세포로 들어와요. 이 포도당들을 간세포로 들여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포도당하고요, 포도당을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거야. 뭔지 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도당은요, 간세포 안에 들어와서 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포도당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글리코젠이라고 부릅니다. 글리코젠. 그래서 내 몸의 혈당량이 너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포도당들을 간세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글리코젠으로 바꾸더라. 자, 화학 반응이죠. 이 화학 반응은 동화작용입니까? 이화작용입니까? 그렇지요. 이건요, 동화작용 되겠습니다. 다시 얘네들은 동화작용입니다. 돼요? 자, 반대로 내가 혈당량이 부족해,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저장해 놨던 거 꺼내서 써야겠죠. 이걸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피 안으로 쭉쭉쭉쭉 뿌려주는 거야. 화학 변화네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됐네요. 무슨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화 과정. 이화작용, 이화 과정. 자, 유연한 사고 필요합니다. 유연한 사고.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화학 반응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던 간에 거의 기계적으로 이거 동화작용인가? 이거 이화작용인가? 꼭 한번 판단해 보시는 그런 사고 과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많이 아시는 거야.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당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포도당 화학식. 포도당은요. C6H12O6. 자, 요게 포도당입니다. 나 이거 못 외웠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주 보시면 역시 외워집니다. 자, 포도당은 어떻게 만들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요. 광합성. 좀 광합성 한번 시켜볼게. 공기 중에 6개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6개의 이산화탄소. 얘를요 6개의 물하고 합체를 시켜요. 많이 예쁘네. 여기다 좀 쓸게. 다시. 자, 6개의 이산화탄소를 6개의 물과 합체를 시켜요. 그럼 합체를 시키려면 누가 일을 해야겠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겠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 에너지는요, 빛 에너지. 괜찮아요? 자,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C6H12O6 그리고 6개의 물이, 6개의 산소가 나옵니다. 자, 요 화학 반응 뭐예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던 이산화탄소 6분자를 포도당 1분자로 합쳤네. 저분자 물질을 에너지 흡수를 통해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내. 동화작용이죠. 그래서 요거 동화작용 대표적인 예 광합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포도당을 내가 먹었어요. 이 포도당을 왜 먹은 거야? 에너지 얻으려고 먹은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 어떻게 얻으면 돼요?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면 되죠. 자,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면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찌꺼기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포도당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죠. 그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뛰쳐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역반응을 가시면 돼. 그 역반응을 가시면 포도당을 쪼개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열 에너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있죠. 됐죠? 그래서 보통은 열 에너지가 about 한 60% 정도 되고 화학 에너지가 about 한 40%,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경우에 한 40% 정도 됩니다. 아쉽게도 빛 에너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나오면 좋겠죠. 밥 먹고 나서 다 이렇게 빛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빛 에너지는 나오지 않고 열과 이제 화학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 자, 이것도 역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대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만은 조금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질대사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를 통해서 물질대사를 물어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에너지의 전환과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TP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옮겼습니다. 포도당 1분자를 내가 먹어요. 그럼 이걸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포도당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이 에너지 방출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전기뱀장어나 피카츄 같은 애들은 전기 에너지 같은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일반적인 경우에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열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여러분? 열 에너지는 저 체온 유지할 때 쓰면 되겠죠. 체온을 유지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밖으로 방출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0%가 열이니까 나머지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가 about 4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화학 에너지는 결국에 뭐냐면 화학 결합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화학 결합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녀석이 뭐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ATP라고 하는 겁니다. ATP. 그럼 ATP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 보시면 외우게 될 거예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야. 다시 ATP는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ATP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씩 갑니다. 아데노신이 포스페이트와 결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트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트라이는 3개라는 뜻입니다. 3개. 잠깐만 이거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1이 여러분들 영어로 뭐죠? 1이 영어로 원이죠. 원. 그런데 학명,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쓸 때는 영어를 쓰지 않고요. 대체로 라틴어 또는 라틴어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를 뭐라고 하냐면 모노라고 합니다. 다시 이를 뭐라고 하냐면 모노라고 합니다. 모노. 그래서 모노라는 표현은 일상 용어에서도 이제 몇 번 본 분들도 그 모노라고 하는 표현은 일상 용어에서도 쓰여요. 뭐 그 유원지 같은데 기차가 다니는데 기차가 이렇게 레인 하나만 있는 기차 본 적 있나요? 모노레일이라고 하죠. 그 연극 중에서 혼자 다 하는 연극이 있어요. 혼자 1인 몇 역을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노 드라마라고 하죠. 그래서 모노는 그런 거예요. 뭐 그 스피커 설정 모드에도 모노, 스테레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모노 버전은 뭡니까? 스피커 한 방향으로 그냥 나오는 걸 우리가 모노라고 하잖아요. 모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가 라틴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비스라고 합니다. 다이 또는 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는 그런 거죠. 그 영어에서 서로 같이 이야기해봐라. 다이알로그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스, 저기 자전거를 영어로 바이스클이라고 하죠. 그 바이스클의 어원이 뭡니까? 동그라미가 2개 있는 바이스클. 그래서 비스나 다이 이런 말이 나오면 2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물리에서 코마종구 같은 거 다이오드 다리 2개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3이 이제 라틴어 원어로 뭐냐면 트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라고 해요. 트라이. 그래서 트라이는 여러분들 그 음악 시간에 이렇게 생긴 세모 모양의 악기 있죠? 트라이 앵글, 앵글이 3개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3이라는 뜻이고, 뭐 말 나온 김에 4는요 테트라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화학 공부하실 때도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유기화학 같은 거 이름 붙일 때도 많이 쓰는 거니까 테트라를 4라고 부릅니다. 테트라 하면 뭐 있습니까? 그 예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만한 게 테트리스 있잖아요. 그 테트리스 블럭들 보면 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4개. 그럴 거예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4개. 뭐 어떤 모양이 됐건 간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테트리스, 테트라 모양을 지운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오가 라틴어로 뭔가요? 오가 펜타예요, 펜타. 이건 남학생들은 다 알더라고요. 5명 죽였어? 펜타킬, 펜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 트라이가 있습니다. 그럼 트라이는 뭐라는 뜻이에요? 3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다시 번역을 할게요. 아데노신이 3개의 포스페이트와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포스페이트 다시 볼게. 포스페이트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되게 쉽거든요. 포스페이트의 이 P가 뭐야? P가 여러분들 화학 원소 기호 중에서 P는 뭡니까? 인밖에 없잖아요. 인이에요, 인. 근데 뒤에 에이트가 붙으면 산이라는 뜻이 돼요. 산. 그래서 이게 인산인 거야.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화합물, 이걸 우리가 ATP,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TP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고요. 다 그렇게 그립니다. 다 그렇게. 자, 오각형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염기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다시 이 오각형이 뭡니까? 이게 리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 염기가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기억나십니까? 그 아데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데노신하고 리보스가 붙어 있는 이 구조물을 우리가 아데노신 이렇게 불러. 아데노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3개가 인산입니다. 동그라미 3개가 인산입니다. P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름 한번 붙여볼게.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죠.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어. 그래서 요렇게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아데노신의 모노포스페이트 AMP라고 부르는 거야. AMP.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인산이 2개 붙어 있죠.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아데노신 다이 포스페이트. ADP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산이 이제 3개 붙어 있다. 이게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이 ATP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하고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화학 공부하실 때 화학 결합을 그리는데, 화학 구조식을 그리는데 이렇게 물결로 그리는 화학 구조식이 있던가요?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자, 이거 이상한 거야. 이거 뭘 표현을 하고 싶은 걸까? 이 안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다시 고에너지. Let's go. 고에너지 결합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에너지 결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있는 결합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about 약 7kcal의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있대요. 7kcal.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가요, 선생님? 보통의 이런 공유 결합, 여기 다 이제 공유 결합이겠죠. 보통의 공유 결합은 대체로 2에서 3kcal의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최소한 2배가 넘는 에너지가 인산과 인산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에너지 결합 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ATP 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포도당을 쪼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되는 곳은 ATP더라. 그럼 이 ATP에 저장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저장이 된다? 인산과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결합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면, 다시 이화작용을 시켜주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럼 그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할 수 있겠죠. 돼요? 한 번 더. ATP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내가 사용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끊어준다. 그럼 끊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ADP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겠죠. PI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인산과 인산 사이에 들어있던 결합, 에너지, 이 에너지가 밖으로 뛰쳐나오겠죠. 그게 about 7 또는 7.3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능특강 2강의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용 개념 정리해 드렸습니다. 거기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발효관 실험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